소음과 난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작업 환경에서는 기계적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관리해야겠습니다.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소음 측정 기계를 보셨을 거예요. 소음이 굉장히 큰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데시라는 로그를 사용해서 데시벨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한 40, 50 정도 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는 청력 저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80dB 이하에서는 크게 청력 저하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음이 있는 데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다면 80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난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라디오가 있는 데서 이어폰을 낀다든지 또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거나 또 동력 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높은 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이런 건설 현장에 드릴 작업이라든지 또 제트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이륙하는 장소에서는 굉장한 큰 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청력 보호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소리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소리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크기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체가 만들어낸 소리의 파동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고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소리에는 음파의 그 진폭, 소리의 크기인 진폭이 있고 또 주파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음이냐 저음이냐라는 진폭과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크면 큰 소리로 들리고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나 다른 개체에서는 더 많은 헤르츠에서도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통 민감한 것은 500에서 4000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소리 가청 주파수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소리는 소리의 크기와 높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리의 크기를 우리가 색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크다, 작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데시벨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리는 높낮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파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의 높다, 낮다를 주파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50Hz 이하일 경우에 저주파, 250에서 3000Hz일 경우 해와주파, 4000Hz가 넘으면 고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4000Hz 고주파에서 소음성 난청이 더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소음 작업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8시간 시간가 중 80dB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인지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소음 수준과 또 특수 건강진단, 건강장애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8시간 시간가 중 80을 넘는 경우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음을 평가했는데 소음이 일일 8시간 작업 기준 85를 넘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 작업으로 간주하고 소음으로 인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강렬한 소음 작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 90dB를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노출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90dB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시간 90dB 이상이 넘으면 강렬한 소음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관리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도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95dB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4시간, 100dB일 경우에는 하루 2시간, 105dB일 경우에는 하루 1시간, 110dB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30분, 115dB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15분. 이 작업을 우리가 강렬한 소음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격 소음인데요.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아주 큰 소음을 충격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0dB를 초과할 경우에는 1일 만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30d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1000회, 140dB를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되면 이것을 충격 소음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조 현장에서는 어떻게 소음이 발생되는지 한번 작업 공정을 보겠습니다. 목재 가공하는 데서는 우리가 동력으로 사용하는 회전 톱을 사용하죠. 엥 하면서 목재를 자르거나 다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큰 소음이 단속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연소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못질을 한다든지 철을 가공한다든지 이럴 경우 이런 가공기에 사용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에어타카라든지 망치라든지 그라인더, 절단기, 햄마.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고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충격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펌프 가동 소리가 나죠. 자, 우리도 집에서 보일러 틀어놓은 보일러실에 가면 보일러 가동 소리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공장이나 건물에서는 보일러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안에서 일한다 그러면 높은 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을 짜는 방적기, 자,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연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를 조립하는 이런 데서는 드라이버를 계속 드르르 드르르 이런 식으로 자동차 조립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압축 공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을 가공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절삭기라든지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 가동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갑자기 압축 공기에서 발생되는 푸 이런 공기 압력에 의한 단소음에도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